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나 보도 자료 등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백신 패스 논란,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1.25배나 1.5배로 빠르게 재생하여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듯 하네요. 그럼 우선 정부에서는 일상적 의료대응 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 및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를 하였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100페이지 정도나 되는데 전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듯 하여 중요한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상적 의료대응 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 확진자도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합니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격리 기간 중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입 등에는 외출을 허가합니다.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일에서 7일차에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해제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시 8일째부터 추가 격리 10일을 더 연장하게 되는데요. 백신 미접종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격리됩니다. 미접종자는 사회화 격리시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하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더 지급하는데요.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현행은 1인 가구는 33만 9천원, 4인 가구는 90만 4천원을 지급하는데요. 앞으로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추가 생활지원비로 1인 가구 2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4인 가구 기준 46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0일 자가격리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36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은 방역 패스 기준 적용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 완치자 그리고 접종 완료 완치자에게 해당되어야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쓸데없이 많은 다른 내용은 넘어가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시행하는데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은 치식이 가능하고 콜라텍 무도장에서는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카지노 시설도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당, 카페도 운영시간엔 제한이 없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도서관도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이용을 하려면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도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증명제 미적용 시설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는 치식 시범이 허용되고요.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락실의 경우에는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밀집 또는 시설 신고 허가 면적의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가능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의 경우에도 수용 인원의 50%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용 가능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외 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백화점도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이용 가능 대상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전시회, 박람회장도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이용 가능 대상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국제회의, 학술 행사 등도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도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50%만 이용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접종 완료자 등은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인데요. 48시간 이내만 인정이 되고요. 18세 이하와 코로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입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 의사소견을 받아도 접종 증명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 금지나 연기 대상자,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신남형, 길랑발해 증후군 등과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만 해당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 규모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요. 사적 모임 제한에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이 되는데요.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고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백신 의무화처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1차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의약품 알러지 그리고 기저질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며 백신 패스 여파로 벌써 소상공인이나 식당가는 이미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생의 방역 패스 반대 헌법소원과 국민청원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학부모 단체의 방역 패스 반대 집회 등도 있는데요. 방역 패스로 인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한 정부의 믿음도 이미 저버린 듯 보여집니다. 이번 방역 패스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교육권, 백신을 맞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듯 합니다. 시행은 12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있어 실제 12월 13일부터 무조건 시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